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결국 미얀마에 들이닥친 중공군. 중공군의 자충수에 결국 중국 붕괴되다. 중공군이 미얀마에 개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이 미얀마 국경에 군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현지에서는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석유가스관을 보호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로 중공군이 개입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시위대의 반중 정서를 폭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부와 중국이 입을 맞췄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미얀마 매체인 이라와디는 복수의 국경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며칠간 중국 군인을 실은 트럭들이 중국 남부 윈난성 루이리시 제가오 지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가오는 중국과 미얀마 국경 검문소 세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매체는 미얀마 내 폭발하고 있는 반중 정서로 미얀마 서부 짜옥퓨와 중국 윈난성 쿤밍을 잇는 길이 800km의 석유가스관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연간 석유 2200만 톤, 천연가스 120억 세제곱미터를 수송할 수 있는 이 석유관은 중국의 미얀마 1대1로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이텐 중국 외교부 섭외안전사무국 국장은 석유관과 가스관이 파손될 경우 중국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려가 되겠죠. 일단 파손될 경우 바이텐은 인체인 신비전에 박제될 테니까요.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도 보통은 아닙니다. 중국이 석유관에 우려를 표하자 미얀마 네티즌들은 중국은 미얀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혈 진압을 내정 문제로 치부했으니 미얀마를 통과하는 석유관을 폭파하는 것도 미얀마 내정 문제니 신경 끄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미얀마 쿠데타 이후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자 미얀마인들은 중국이 군부를 지지하고 있다며 반중 시위, 중국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에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시위대가 중국 의류기업 30여 곳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 군경의 강경 진압으로 시위대 사망자가 600명을 넘기면서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평화적 시위대를 겨냥한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수백 명의 죽음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일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는 내정 불간섭 원칙이라는 국제관계의 기본 전례 아래 미얀마 내 정치 화합의 양호한 환경을 만들어야지 월권행위를 하거나 멋대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돌았나? 월권행위는 중국이 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미얀마에 퍼지는 반중 정서는 결국 중국이 전 세계에서의 영향력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어 중국이 철저한 고립으로 빠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미얀마가 애초에 친중 국가였기 때문에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얀마는 친중 성향이 매우 강한 나라였고 여기에는 중국이 미얀마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던 로힝야 제노사이드를 비호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영국령 인도 제국의 식민지였던 미얀마는 독립 이후 중국과 수교를 맺고 미얀마와 CMEC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과 더불어 시진핑 정부의 1대1로 전략의 핵심 고리입니다. 1대1로 전략은 겉으로는 중국과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경제 물류망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적 의미가 강했는데요. 중국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의 거점 항구를 확보한 뒤 그곳에 해군을 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인도를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대부분 인도양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데 인도양에서는 인도 해군이, 말라카 해협에서는 미 해군이 중국 유조선을 감시합니다. 만약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군사 충돌로 격화될 경우 미군은 언제든지 중국 유조선을 납포할 수 있고 이는 중국 에너지 확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중국은 겉으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듯 과시하지만 고질적인 빈부격차, 부정부패, 국가 채무 등과 같은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안고 있고 이를 타개할 파해법으로 1대1로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의도로 1대1로로 확보한 거점 항구에 중국의 항공모함을 정박시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중국의 CMEC와 CPEC 프로젝트는 미국과의 그레이트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핵심 고리인 것이죠. 중국은 또 이를 통해 미국의 쿼드에 가담하는 인도를 좌우해서 포위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천연가스와 목재는 물론 구리, 아연, 주석 등 광물 자원도 풍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착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반중 정서로 상황은 급변하여 미얀마에서 중국이 묻은 모든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친중이었다가 반중으로 돌아서고 있는 국가는 또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친중 국가 파키스탄인데요. 파키스탄의 총리 임란 칸의 지나친 친중 정책에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칸 총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중국이야말로 파키스탄의 롤모델이라며 중국의 제도와 정책을 배우고 중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극성 친중 인사였습니다. 그의 당선 직후 뉴욕타임스는 파키스탄이 급격히 친중화될 것이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놓기도 하였는데, 지난 3년간 칸 총리는 서방 세계의 예측을 뛰어넘는 속국 수준의 정책을 펼치며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선 직후 중국과 경제회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인도양의 전략적 거점인 서부항구 도시 과다르에 중국인 전용 도시 건설을 승인하였습니다. 중화식민도시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 도시는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도시이자 중국 해군의 중동 진출 거점 기지였고, 최근에는 파키스탄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 해군 항공모함의 첫 번째 해외 주둔기지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중국을 위한 모든 지원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칸 총리는 중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집권 1년 만에 파키스탄의 국가 채무를 GDP 대비 73%에서 86.5%로 폭등시키며 재정 건전성을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한편, CPEC 사업에 따라 도로와 철도, 송유관, 광섬유 케이블, 발전소 등을 건설해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는 등 파키스탄의 인프라를 하나씩 중국에 바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 국회의사당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지기도 하였는데요. 상원 의원 48명이 취임 선서를 하고 상원 의장 선출을 위해 모인 본회의장 내부에서 나사못으로 위장된 중국제 초소형 카메라 6대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2019년에도 국가 중요시설 감시용 CCTV의 데이터가 중국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카메라가 의회에서 발견되면서 야당은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한다며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중국의 1대1로에 완전히 국고가 거덜난 상태로 IMF로부터 3년 동안 60억 달러, 하나 7조 1천억 원 상당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그간 IMF 구제금융을 주저해왔는데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점차 심각해져가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슬슬 중국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앙숙으로 유명한 파키스탄과 인도는 정상 간 친서 외교를 통해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고, 분쟁지 카슈미르 국경지대 전전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양국을 가로지르는 인더스강의 수자원 공유 문제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파키스탄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는 중국 1대1로의 희생양이 된 분노가 밑받침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마저 떠나버리면 진짜 중국은 철저하게 고립되겠네요. 1대1로의 결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나라의 채무만 늘어나 파산을 맞게 되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1대1로의 자금 운용 자체가 파산을 유도할 수밖에 없게 설정되어 있는데, 중국 정부는 대상국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당사국은 인프라 건설을 수주한 중국 기업에게 그 돈을 줍니다. 그 건설을 수주한 중국 기업은 중국 제품과 중국인들을 채용해서 시설을 짓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중국 정부에게는 채권이, 중국 기업들에게는 돈이, 대상국들에게는 부실하기 짝이 없고 별 필요도 없는 잉여 사회 기반 시설과 빚이 남게 되는 것이죠.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며 각 나라의 주요 항구나 운하 운영권을 갈취하게 이릅니다. 중국 자본은 이처럼 아무리 투자금이 크고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 돈이 아니라 독입니다. 보고 있나 최문순? 1대1로가 추진된 지 6년여 만에 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국가들은 중국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중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의 흐름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흐름은 결국 중국을 고립시켜 붕괴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의해 극도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세계의 공장으로서 돈을 쓸어 담던 이전의 상황과 달리 탈중국화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1대1로 사업도 더 이상 타국가들이 속지 않게 되면서 경제 붕괴 및 대중고립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싸,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역사 왜곡, 기술 유출, 영유권 분쟁, 1대1로, 전염병 유포 등 뭐 하나 도움이 될 일 없는 천년 원수 중국의 치를 떨게 되었고, 여야 좌우를 떠나 친중 성향의 정책, 정치인들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옳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중국을 가까이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절대 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폭발하게 된 사례가 최근 강원도에 조성되는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 여론입니다.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오늘 일자로 44만 명이 넘었습니다. 과거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 사업은 마음속에 까는 1대1로라고 언급한 바 있어 국민들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당시 최 지사는 차이나타운 건설에 문화 1대1로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면서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네요. 이처럼 추이원슌 강원지사는 폭발하는 한국 내 반중 정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강원 차이나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해 7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강원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민간 기업의 사업 계획이라고 해명하면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추이원슌과 차이나타운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나타운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입니다. 인민일보야말로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문화 1대1로의 최전방에 위치한 언론사입니다. 최근 역사 왜곡으로 인해 폐지된
된 조선구마사 작가인 박계옥의 소속사는 자핑코리아로, 본사는 인민일보 문화전매 한국대표처입니다. 인민일보 문화전매는 인민일보의 자회사로 중국 정부의 1:1로 프로젝트에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과 관련 포럼 참가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의 역사 중 중국이 도움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도움일지언정 그 속내는 한국을 집어삼켜 속국 삼으려는 음흉한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안 속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추이원 신을 포함한 여야 모든 정치인들은 이제 친중하면 한국에서 정치하기 힘들 테니 명심하십시오. 이처럼 세계가 등 돌리고 있는 가운데 고립으로 인한 중국의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